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을 한 상태이고 당분간은 연애도 재혼도 생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전의 결혼에 제대로 되었거든요. 그리고 만약 나중에 좋은 사람이 생겨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여자 형제가 있는 남자랑은 절대 안 할 거예요. 전 남편도 진짜 쓰레기 같은 놈이었지만 그런 전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른 신우년.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다 떨립니다. 연애할 때 전 남편, 그러니까 남친에게서 누나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자기보다 4살 위의 누나인데 미혼이고 요리 클래스를 운영한다고 하더군요. 바쁜 엄마를 대신해 자기를 거의 키워주다시피 한 누나고 우애가 아주 좋다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땐 나이 들어서도 남매끼리 그렇게 친하게 지내기 쉽지 않을 텐데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우애가 좋은 게 아니라 미친 누나가 남동생에게 보이는 병적인 집착과 마마보이가 아니라 누나보이인 남편의 환장쇼였지만요.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을 때 남친이 말하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절 보고 싶어 한다고. 남친과 그렇게 친하다니 저랑도 친해지면 좋을 것 같아 흔쾌히 만남을 잡았어요. 근데 그 만남부터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삐딱하게 저를 보면서 그 전에 남자친구는 얼마나 사귀었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이런 질문을 남친 누나가 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학교 다닐 때 몇 명이요 정도로 웃으며 적당히 얘기했는데 그 남자들이랑은 왜 헤어졌는지, 나에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묻더군요. 저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결혼 전제로 만나는 남자친구 누나라지만 이런 질문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찜찜했던 만남을 가지고 저는 남친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오히려 자기 누나가 저 마음에 안 든다고 헤어지라고 했다더군요. 자기가 뭐 물어보는데 제가 기분 나쁜 티 다 내는 것도 그렇고 딱 봐도 제가 드세 보인다면서요. 남친에게 제가 맘에 안 든다고 뒷담을 깐 거죠. 제가 기분 나빠서 남친에게 너네 누나 뭐냐고 따지면서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어요. 남친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그런 이상한 신우가 있는 집으로 시집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남친과 깨질 뻔했는데 남친이 저랑 헤어지는 문제로 자기 집에서 난리를 쳤던 모양이에요. 결국 신우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좀 친해져 보려고 스스럼 없이 얘기한 건데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다고요. 일부러 전화까지 해서 사과를 했고 또 그 사과를 할 때 그 누나의 목소리가 진심처럼 느껴져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을 안 했어야 했어요. 그 누나라는 인간이 저한테 얼마나 아득바득 이를 갈고 복수를 다짐하며 그 전화를 한 건지 알았다면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친과 결혼까지 하게 됐고 그렇게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남편만 보자면 괜찮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역시 신우였어요. 저희 신혼집을 툭하면 놀러 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잘도 대면서요. 저는 놀러 온다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남편한테만 말하고 불쑥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로 남편에게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왔다,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등등 별 핑계를 다 대며 꾸역꾸역 놀러 오더군요. 그냥 와서 잘 놀다 가면 누가 뭐라고 하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얼마나 꼬투리를 잡던지요. 저희 집이 해가 잘 안 들어서 어둡고 이러면 곰팡이가 잘 생기고 인테리어가 너무 올드하고 어쩌고. 사실 남편과 살았던 신혼집, 제가 원래 살던 제 집이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하기로 하고 혼수나 결혼 비용은 남편이 내기로 한 거였습니다. 제 집이다 보니 그렇게 별로라고 꼬투리를 잡는 거였죠. 게다가 솔직히 올케는 진짜 남는 장사다. 자기 살던 집 그대로 신혼집으로 한 거고
안에 들어가는 살림하고 결혼비용 다 우리 석진이가 낸 거잖아. 올케는 진짜 몸만 온 거나 다름없어.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인가요? 집값이 얼마인데요? 제 집이라 제 명의긴 하지만 결혼할 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결국 집인데 제가 원래 살던 집이라는 이유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우는 저 말이 진심인 것 같더라고요. 늘 저런 식으로 자기 동생은 안타깝고 저는 안타까운 동생 낚아챈 불려시로 보더라고요. 또 저희 신혼집 오면 자꾸 제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자는 누구냐, 저 남자는 누구냐, 연락처 목록을 보며 꼬치꼬치 묻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빠하면서 폰을 뺐으면 저더러 뭐 캥기는 게 있냐면서 막 웃어요. 저는 신우의 행동들이 너무 기분 나쁜데 남편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 말하면 남편은 우리 누나가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고 쿨해서 그래. 남한테도 원래 저런 거 잘 묻고. 그게 직설적이고 쿨한 거야? 무례한 거지. 형님 진짜 이상한 걸 모르겠어? 우리 누나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냥 친해지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안 친해지고 싶어. 그렇게 친해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가족인데 안 친해져? 그러지 말고 누나랑 좀 편하게 잘 지내봐. 이런 식이었습니다. 화내는 저를 오히려 예민하게 몰면서요. 그래서 나중에는 신우가 온다고 하면 제가 오히려 집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휴일 때마다 내가 왜 내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집을 나가야 되는지 생각할수록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신우에게 전화해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형님, 이제 저희 집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왜? 왜라뇨? 휴일에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은데 툭하면 마음대로 찾아오시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쉬어. 누가 뭐래? 내가 내 동생 보러 가는 거지. 옳게 보러 가는 거야? 형님이 오시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쉬어요. 그러면 집으로 오지 말고 그냥 석진 씨 데리고 나가세요. 옳게 진짜 막 나간다. 옳게는 시댁 식구들 무서운 것도 몰라? 제가 왜 무서워해야 되는데요? 어머머, 저것 봐. 석진이한테도 이런 식으로 굴지? 목소리 높여가면서.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 안 갈 거야. 됐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아니고 시누이 때문에 이렇게 골머리 아플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주말부터 정말 신우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대신 정말 남편을 불러내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이었는데 나중엔 진짜 왜 저러나 싶은 거예요. 저한테 일부러 보란 듯이 더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치 남편을 두고 신우랑 저랑 경쟁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 남편인데 내가 왜 신혼기간에 주말에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주말에 약속을 잡아서 남편과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 누나랑 영화 보기로 했는데. 자기야, 자기 나랑 결혼한 거야? 아니면 자기 누나랑 결혼한 거야? 도대체 주말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누나는 다른 친구 없어? 애인도 없고? 왜 자꾸 자기를 불러내는 건데? 동생이야 만날 수 있지. 만날 수야 있지. 근데 매주 주말마다 데이트하듯이 나가는 거. 이게 정상이야?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정상적인 일인지. 아, 우리 누나 욕 좀 그만해. 듣기 싫어. 남편은 그런 식으로 자리를 피해버리곤 했습니다.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신우는 저에게 스트레스 그 자체였어요. 단순히 못된 신우의 짓의 느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저로부터 뺏고 싶은 느낌이 드니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하겠고요. 그렇게 환장할 일은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부터 퇴근 후 운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집 근처에 있는 헬스장으로요. 운동하는 건 좋은 거니까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운동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 저도 남편에게 나도 운동 끊고 같이 가자고 말했어요. 퇴근 후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이 뭐하러 그러냐고 저보고는 요가나 필라테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헬스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한테 헬스는 별로 안 맞을 것 같다며 자꾸 오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헬스장에 무작정 찾아갔어요. 헬스장에 가보니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헬스장에는 신우도 함께 있더라고요. 신우와 함께 헬스장에 다니는 거예요. 신우네 집은 이 근처도 아닌데 차까지 30분가량 타고 와서 여기까지 다니는 거였죠. 저는 그때 신우가 좀 소름 끼쳤어요. 저렇게까지 동생에게 집착한다는 게 정말 이상할 정도더라고요. 헬스장에서 저를 보자 오히려 남편은 좀 놀라더군요. 자기야, 여긴 어쩐 일로? 헬스장에 헬스하러 왔지. 안 한다며? 내 맘이야. 저는 옆에 있는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도 여기 다니세요? 왜? 집에서 차로 30분이나 걸리는 여기까지 와서 헬스를 다니세요? 집 근처에도 헬스장 많잖아요. 내 맘이야. 내가 어딜 다니든 뭔 상관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신우를 봤습니다. 신우는 몸에 쫙 달라붙는 레깅스에 가슴 부분이 파진 운동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화장까지 다 하고요. 그러고 운동을 하세요? 화장도 완전 풀 메이크업을 하시고? 제 말에 신우는 발끈하더라고요. 내가 화장 지우고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쌩얼 보이기 싫어서 그래. 근데 올케도 여기 등록할 거야? 네. 왜? 제 맘이죠. 그때 신우의 그 짜증난다는 표정. 저는 그 순간 제가 느끼던 그 찜찜한 기분이 다시 들었습니다. 단순히 심술 부리는 신우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꼭 질투라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속으로 이 남매 뭐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둘이 있을 땐 좋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신우만 끼면 신우 역성을 들고 신우의 입장에서만 서는 거예요. 저는 뭔가 그 기분이 너무 찝찝하더라고요. 그 헬스장 일로 남편과 좀 다투게 되었어요. 신우가 같이 다닌다는 건 왜 나한테 속였고 내가 헬스 간다고 했을 땐 왜 말렸냐고 하면서 둘이 무슨 사이냐고 했어요. 남편은 오히려 저보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화내더라고요. 저만 속 터지고 환장할 노릇이었는데 웬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알아서 헬스를 그만두었습니다. 게다가 더 이상 주말에 누나를 만나러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랑 다툰 것 때문에 남편이 헬스도 안 나가고 누나도 안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저에게 술 먹고 전화를 해서 따지더라고요. 야, 너 내 동생이랑 이간질 시키고 멀어지게 하니까 속 시원하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 만나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피 섞인 남매를 갈라놓냐?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저도 참지 않고 따졌습니다. 형님, 저도 전화하셨으니 얘기 좀 할게요. 아무리 평생을 끼고 산 동생이라도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동생네 가정도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까지 한 동생을 왜 툭하면 불러내고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시는 건데요? 나랑 석진이는 원래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결혼 전엔 그렇게 했어도 결혼하고 새 가정 꾸렸으면 제가 말하기 전에 형님이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동생한테 왜 그렇게 집착하세요? 집착? 어따 대고 집착이래? 석진이도 나 만나는 거 좋아해. 너보다도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생각하고 내 동생한테 한 번만 더 헛소리 짓거려봐. 너 가만 안 둬. 네가 뭔데 석진이랑 내 사이를 갈라놓냐고 하면서 악을 써대는 겁니다. 저는 질리고 무서워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그 후로 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고요. 누나의 행동이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건 우애가 깊은 게 아니라 정신병적인 집착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국 제 나름대로 뒤를 좀 캐보기로 했습니다. 신우와 남편 사이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게 되었어요. 카톡이나 문자로는 그냥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어디서 보자, 뭐 먹고 싶다, 이번 주 주말에 어디 갈래 정도로요. 자주 만나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 그런 건 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는 통화 녹음에 있었죠. 남편은 일과 관련된 전화를 개인 핸드폰으로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일부러 모든 통화가 다 녹음이 되게끔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도로 갖다 놓으려는데 문득 남편의 통화는 다 녹음이 됐다는 사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녹음 목록에 들어갔죠. 녹음 파일 제목이 수신자 핸드폰 번호로 자동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우의 핸드폰 번호 찾기를 해서 신우와의 통화 목록만 찾아보았습니다. 워낙 많아서 거기서 하나씩 들어보는데 신우의 목소리를 듣고 좀 놀랐어요. 신우가 저도 같이 있을 땐 그냥 평범한 말투인데 남편과 통화를 할 땐 엄청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양을 부리며 통화를 하는 거예요. 꼭 애인한테 전화하듯이요.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신우도 마흔이 넘은 다 큰 어른인데 막 혀 짧은 소리로 아양을 떠는 게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엄청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남매 뭐야? 생각하면서 하나씩 들어보고 있었어요. 워낙 통화 목록이 많아서 다 들으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개 듣다가 별거 없는데 그만할까 하려던 찰나 그 통화 녹음을 듣게 된 겁니다. 석진아, 뭐해? 나 게임하고 있지. 너네 마누라는 뭐하고? 자, 자? 잘 됐네. 누나 속상하고 외로워서 너한테 전화 좀 했어. 왜? 뭐가 속상해? 그냥 이것저것. 우리 동생 불쌍하기도 하고. 내가 왜? 너 사는 거 보면 그냥 좀 안 됐어. 너네 집 냉장고 보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걔가 너 아무것도 안 해주지? 그렇지 뭐. 미영이도 회사 생활 하니까. 야, 회사 생활해도 다 남편 잘 챙기고 그렇게 살아. 걔는 지만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유난이라니. 너 고달프지 않아? 너네 와이프 너무 드세. 내가 명색이 신우인데 무서운 거 하나 없이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보고 자기 집 오지 말랜다.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했어?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그 년이 나쁜 년이고 미친 년이지. 아주 년년거리면서 제 욕을 하더군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그치만 상관없어. 밖에서라도 너 볼 수 있으니까. 너 그거 알아? 나 주말마다 너랑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한잔 하는 게 내 유일한 낙이야. 누나, 그러지 말고 남자친구라도 사겨. 싫어. 다른 남자들 다 별로야. 시시하고. 아니면 너 같은 남자는 어디 없니? 내가 뭐 괜찮나? 너무 괜찮지. 난 너 같은 남자 있으면 바로 결혼할 거야. 결혼해서 내가 밥도 맨날 맛있는 거 차려주고 목욕물도 받아주고 엄청 잘해줄 건데. 그러게. 누나 결혼하면 참 잘할 텐데. 그치. 너 같은 남자 있으면 내가 바로 안다. 너 결혼한다고 걔 데리고 왔을 때 나 진짜 걔 맘에 안 들더라. 우리 석진이는 너무 여리고 착한데 걔는 딱 봐도 드세고 고집 있고 너한테 너무 막할 것 같은 거야.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그렇게까진 안 해. 안 하긴. 너네 와이프 잘 좀 봐. 결혼 전에도 엄청 해뻤을 것 같더라. 아무 남자나 만나고 다니고. 지금도 연락처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혹시 모르지. 너 없을 때 딴 놈들 만나고 다닐지. 저는 진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주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내며 오목조목 제 욕을 제대로 하고 있더군요. 뭐 이런 정신병자 같은 게 다 있나 싶었어요.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폰으로 그 녹음 파일을 옮겼어요. 그리고 부글대는 속을 뒤로 한 채 다른 파일도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그 문제의 녹음 파일까지 듣게 된 겁니다. 가장 최근에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신우가 술에 진탕 취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까 왜 그렇게 들어갔어? 한 잔 더 하자니까. 누나 너무 취했어. 오늘은 좀 취하고 싶더라고. 너랑 술 먹으니까 기분도 좋고 집에 안 보내고 싶던데. 다음에 또 마셔. 다음에 언제? 너네 와이프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나랑 만나는 거 싫어하는데. 그래도 또 볼 수 있잖아. 속진아, 응? 누나가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아, 또 그 소리야? 진짜야. 많이 좋아해. 나도 좋아. 누나로서? 어? 누나로서만 나 좋아하는 거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누나 취했어? 나는 언제쯤 너한테 진짜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니? 아, 너무 슬프다. 누나, 취했으면 자. 이상한 소리 말고. 잠이 올 것 같지가 않네. 그래, 알았어. 그리고 녹음은 끊겨 있었어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 다시 들어봤습니다. 제 욕을 줄창 해대던 다른 어떤 녹음 파일보다 이 녹음 파일이 제일 소름이 끼쳤습니다. 지금 누나가 친동생에게 좋아한다고 하다니요. 저는 내가 들은 이 소리가 뭔가 싶어 엄청 혼란스럽더라고요. 솔직히 신우가 남편에게 하는 게 일반적인 남매 같지는 않다고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까지 캔 거고요. 하지만 정말 이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목록을 보니 누나와의 통화는 더 이상 없었어요. 날짜가 남편이 헬스장도 더 이상 안 나가고 누나도 잘 안 만나기 시작했던 그때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요즘 왜 자기 누나를 피하는 건지, 왜 누나가 저에게 전화해서 자기 동생이랑 갈라놓냐고 그 난리를 피웠던 건지. 남편은 저랑 싸워서 누나와의 연락을 피한 게 아니라 누나의 저런 얘기를 듣고 이상하고 부담스러워서 전화를 피했던 겁니다. 기가 막히고 몸에선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그 녹음도 제 폰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는 연차를 쓰고 신우가 일하는 요리 클래스 스튜디오를 찾아갔죠. 그날도 클래스가 있는지 준비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불쑥 찾아가니 신우는 놀랐습니다. 뭐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야? 얘기 좀 하시죠. 다음에 해. 좀 이따 수강생들 와. 저는 지금 얘기해야겠어요. 수업 있으니까 좀 이따 하라고. 저는 저를 무시하고 할 일을 하려는 누나 앞에 녹음을 들려줬어요. 신우는 눈이 튀어나올 듯 커져서 저를 노려보더군요. 너 뭐 하는 짓이야? 그걸 네가 어떻게 들었어? 너 석진이 폰에 녹음 어플이라도 깔았니? 제가 깐 게 아니고 석진 씨 폰 원래 모든 통화가 녹음이 돼요. 그래서 그걸 네가 훔쳐 들었냐고. 우연히 들었어요. 근데 이런 소름 끼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신우는 제 말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는 거예요. 저는 순간 그 모습이 좀 무서웠지만 어쨌든 할 말은 마저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게 뭐예요? 형님 석진 씨 좋아해요? 동생 아니고 이성적으로? 아니, 내가 미쳤니? 그럼 제가 들은 이건 뭔데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렇게 집착하고 저한테 그랬던 거예요? 집착? 이게 어디 가만히 있는 사람 정신병자 만들어. 이제 알겠어요. 왜 그렇게 저를 싫어했는지. 그런데 어떡해요? 형님이 그런 소리 하니까 석진 씨가 직업을 하고 형님 연락 이제 안 받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 일부러 속 끓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 말에 신우도 흥분했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형님이 생각해도 이거 비정상적인 거 알죠? 그리고 나는 무슨 잘못이에요? 결혼 잘못한 탓에. 그럼 결혼 물으면 되겠네. 그걸 원하시는 거죠? 뭐? 형님이 듣기에 이거 아무 문제 없으면 어머님, 아버님 들려드려도 되겠네요. 지금 보낼게요. 너 그만 못해? 제가 어머님에게 문자로 녹음 파일을 보내려고 하자 신우가 달려들어서 제 폰을 뺐더니 바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놀랐는데 신우의 눈이 약간 돌아있는 것 같아 더 무섭더라고요. 야, 그만하라고 했지. 너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너무 싫어. 네가 나타나고 다 엉망이 됐어. 너만 없으면 되는데. 하면서 악을 막 지르더라고요. 가뜩이나 요리 클래스 스튜디오라 칼도 많은데 순간 더 있다간 큰일이라도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그날의 모든 내용은 다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예전에 썼던 핸드폰 공기계가 있어서 녹음 기능을 켜두고 들어갔었거든요. 집으로 와 그 녹음을 다시 들어보며 저는 이 남자와 더 못 살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런 미친 누나가 있는 이상 아무리 인연을 끊는다 해도 저는 평생 보복이나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고 또 우유부단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봐선 자기 누나와 인연을 단호하게 끊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신우이의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 앞에서 남편의 행동은 정말 못 믿었기도 했고 이런 사람이 남은 인생 동안 나를 잘 보듬어주고 지켜줄 수 있을까 확신도 들지 않았어요. 차라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고 아기도 없을 때 그만두는 게 서로를 위해 맞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억울해서 그대로 순순히 이혼해주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녹음 파일을 남편과 시부모님께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남편은 그걸 왜 시부모님께 보냈냐고 하면서도 우리가 왜 이혼해야 되냐고 난리치더군요. 그 녹음을 들은 시부모님도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게 뭐냐고 난리치고요. 저는 시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발을 빼고 싶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형님네 쿠킹 스튜디오 갔을 때요. 형님 눈빛이 거의 저를 죽일 듯한 눈빛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동생 뺏어간 것도 모자라서 갈라놓으려 한다고 저한테 병적인 미움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이 남자랑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저 이혼할 겁니다. 하지만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헤어지고 형님한테 위자료 소송할 거예요. 제 혼인 파탄 결국 형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은 오해라고 네가 뭘 잘못한 거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 녹음을 다 듣고도 그런 소리라니. 저는 진짜 이 집구석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알아채린 신우는 저에게 전화해서 욕을 퍼붓더라고요. 네가 뭔데 사람을 정신병자 만드냐고. 그리고 너 때문에 동네에 소문 다 나서 밥줄까지 끊기게 생겼다며 고소한다고 난리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때 쿠킹 스튜디오 복도에 있던 수강생들이 저랑 형님이 하는 대화를 다 들었고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그 소문 내가 낸 것도 아니고 그 수강생들이 낸 건데 나한테 어떻게 고소를 할 거냐. 오히려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내가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자기와 누나를 이상하게 몬다며 난리 부르스를 치고 이혼 못한다 버티더니 제가 이혼 소장을 보내고 나니까 그제야 실감나는지 그 뒤론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너네 누나 정상 아니야. 너한테 집착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너는 아니라고 믿고 싶겠지만 진짜 아닌 건지 네 스스로도 잘 생각해봐. 너도 그게 이상하다 느꼈으니 그때 누나랑 연락 끊은 거잖아. 그리고 내가 너랑 결혼했다는 이유로 그런 걸 다 참을 이유는 없어. 너네 누나는 내가 네 와이프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나를 음해하고 괴롭힐 텐데 내가 왜 그런 걸 다 참아야 해? 네가 나한테 보여준 모습이 든든하고 듬직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너네 누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한테만 뭐라고 했잖아. 우리 이혼 제일 큰 원인은 너네 누나지만 네가 자초한 것도 작지 않아. 너네 누나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중심 잘 잡고 네 가정 잘 지키려는 모습 보여줬음 나도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았을 거야. 근데 무조건 나한테만 오해라고 하고 모른 척 덮어두려고만 했잖아. 누나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가 보기엔 누나 못지않게 너도 누나로부터 독립이 안 되는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은 처음엔 발끈하고 따졌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오가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그래, 어쩌면 네 말이 맞을지도 몰라. 예전부터 누나랑 엄청 가깝게 지냈고 모든 걸 누나가 다 해주다시피 했어. 그게 가끔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만큼 누나에게 의존하게 되고 누나가 없으면 안 되게 되더라. 누나 못지않게 나도 누나에게 의존하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누나를 쉽게 끊어내기도 힘들고. 남편은 그렇게 인정하더라고요. 누나 못지않게 남편에게도 누나가 큰 존재였던 겁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 자기 부모님을 설득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위자료 목록의 돈은 따로 주기로 하고 소송 없이 합의 이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위자료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기도 했고 저도 법정 다툼이 길어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정말 다사다난한 일이 많았는데 이혼 과정도 쉽지 않더군요. 얼마나 사람 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었는지 저는 그 과정에서 휴직을 하고 한동안은 술도 많이 마시고 힘든 나날을 보내다가 합의 이혼이 되고 나선 이제 다 끝났다 싶어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 후로 남편과는 아예 연락을 끊었는데 아는 사람으로부터 들으니 쿠킹 스튜디오는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소문난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신우가 심적으로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문을 닫은 거래요. 신우가 어쩌다 그렇게 동생에게 병적인 집착과 삐뚤어진 애정을 가지게 된 건진 모르지만 한편으론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그 일방적인 애정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 잘못도 남편 잘못도 아닌 엉뚱한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게 생각할수록 기막힐 때도 있지만 이미 끝난 일이니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며 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기막힌 일 많은데 그래도 별 탈 없이 마무리된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며 묻고 지나가려고요. 황당한 이유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지만 빠른 결정을 내린 게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는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함부로 결정하지 않고 심사숙고하며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워킹맘이자 아이들을 혼자 힘으로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기도 하죠. 네, 저는 둘째가 8개월 됐을 즈음에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연년생으로 아이 둘까지 낳아놓고 심지어 돌도 안 된 둘째가 있는 마당에 이혼을 결정하다니 저도 제가 이런 선택까지 할 줄은 몰랐네요. 처음 이혼 결정을 했을 때는 머리가 터지도록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닐까, 애들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야 되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부부 사이라는 게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게 금이 가버리면 그 관계는 회복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짧은 결혼 생활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지금 말해보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6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연애 기간이 길다 보니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많이 들었죠. 자연스럽게 결혼은 이 사람과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해보지도 않았죠. 그러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자식 계획은 2명으로 세웠어요. 성별은 상관없지만 2명이 있어야 외롭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결혼 생활 반년 정도 뒤에 첫째가 생겼어요. 그런데 첫째를 낳고 제 몸 상태가 몹시 안 좋아진 겁니다. 병원에 검사를 받아보니 자궁 쪽 상태가 안 좋은 편이라면서 후에 수술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둘째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언제 문제가 악화가 되어서 수술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서둘러 둘째를 가질 시도를 했었는데 공교롭게 한 번에 둘째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연년생 딸들을 키우게 된 거죠. 저는 원래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첫째 아이 가질 때 병원을 그만뒀었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이 워낙 고되기도 했고 임신도 조금 불안정한 상태다 보니 육아휴직보다는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었던 거죠. 아이 낳고 당분간은 육아에만 집중하고 싶기도 했고요. 어차피 간호사라는 직업은 나중에 일을 구하려고 해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한 겁니다. 아이들을 좀 키우고 나서 다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을 돌봤는데 출산 후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데다가 연년생 아이 둘을 보려고 하니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 이제는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여가 시간도 많이 보내셔야 되는데 육아의 짐까지 엄마에게 떠넘기게 되니 많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마 덕에 저는 한결 수월하게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결혼 초부터 딱히 간섭도 없으시지만 도움도 없으세요. 제 입장에선 어차피 엄마가 도와주시다 보니까 굳이 시부모님 도움까진 필요 없기도 했고요. 그렇게 엄마 도움을 받으며 아이들 육아에 한창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남편이 폰으로 뭔가를 하다가 갑자기 자리를 떠났어요. 화장실에 가는 것 같았죠. 저는 옆에서 아이를 보고 있다가 무심결에 남편 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폰뱅킹 어플이 켜져 있었고 계좌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는데 웬 계좌에 700만 원 정도의 돈이 찍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폰을 들어 그 계좌를 봤는데 처음 보는 계좌번호였어요. 남편 월급 통장으로 쓰는 계좌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 순간 알겠더군요. 아, 남편이 비상금을 따로 모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요. 남편은 곧 다시 나왔고 저는 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남편이 비상금을 모은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던 일이다 보니 좀 놀라긴 했죠. 그때 당시 남편이 외벌이인 데다가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만 생활을 했었는데요. 많지 않은 월급으로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저희 집 형편도 여유 있지는 않았거든요. 아이들 거 해주는 것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었기에 저를 위한 건 거의 안 썼습니다. 그전에는 쇼핑도 좋아하고 돈도 잘 쓰는 편이었는데 애들 낳고 나선 저한테 필요한 건 거의 안 쓰다시피 한 거죠. 하지만 그런 상황이었어도 남편이 비상금을 따로 모은 게 화가 나거나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거든요. 아마 월급에서 저한테 생활비 주고 남는 본인 용돈에서 허리띠 졸라매며 모았던 모양인데 사회생활하는 사람이니 따로 돈이 조금 있어야 숨쉬는 구멍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버이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시부모님께 용돈이나 선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은 둘째가 아직 너무 어리잖아. 식당 같은 데 데리고 가기에도 그렇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무엇보다 요즘 우리 돈 들어갈 때도 많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전화만 드리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 라더군요. 어버이날인데 안 챙기고 그냥 전화만 드리자고? 찾아뵙지도 않고? 이해해 주실 거야. 어차피 2달 뒤에 엄마 생신인데 그때나 좋은 데서 외식하면 되지 뭐. 그럼 우리 집도?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느 한 집만 챙기긴 그렇잖아. 남편 말에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 양가 부모님 용돈이며 외식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 돈이 꽤 들긴 할 텐데 그달의 생활비가 좀 빠듯하기도 했고 또 남편 말대로 둘째가 너무 어려서 식당 같은 데를 데리고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남편의 의견대로 그러자고 한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버이날 당일이 됐고 저는 낮에 시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정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죠. 시부모님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그 돈으로 애들이나 신경 쓰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말씀드렸죠. 엄마, 미안해. 황서방이 이번 어버이날은 그냥 전화 드리는 걸로만 하자네. 양가 전부. 우리도 이번 달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래? 우리는 괜찮아. 엄마가 매번 이렇게 도와주는데 참 염치도 없네. 어버이날도 제대로 못 챙겨드리고. 저기
엄마 아빠랑 나랑만이라도 따로 밥 먹을까? 아휴, 됐어. 시댁에도 안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 집만 따로 챙기면 황서방 서운하지. 엄마 아빠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넘어가. 어버이날이 뭐 대수인가? 엄마의 말에 알겠다고 하면서도 속으론 많이 죄송했죠. 그리고 마음 한편으론 남편은 따로 비상금 모아둔 것도 있으면서 이럴 때라도 쓰지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못 본 척 하기로 했으니 굳이 남편에게 그런 말은 안 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 퇴근이 늦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처음엔 안 받고 나중에 건 두 번째 전화는 받았어요. 뭔가 주변이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어디야? 왜 안 와? 아, 일이 좀 늦게 끝났어. 끝난 김에 동료들하고 간단하게 밥 좀 먹고 들어가려고. 이 시간까지 밥도 안 먹었어? 그렇게 됐네. 아휴, 고생이네. 근데 그 순간 옆에서 갑자기 신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뭐지? 싶더군요. 방금 뭐야? 뭐가? 아니, 꼭 형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 아휴, 무슨 소리야. 옆 테이블이야. 저기 나 사람들이랑 있어서 이만 끊을게. 밥 다 먹었으니까 금방 들어갈 거야. 그래, 조심히 들어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카랑카랑하고 억센 목소리, 분명 남편의 누나인 형님 목소리였거든요. 저는 설마 했습니다. 왜냐면 형님과는 결혼 전부터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인연 끊기로 하고 살았거든요. 남편에게는 5살 터울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조용한 남편과 달리 누나는 성격도 드세고 목소리도 엄청 크고 하여튼 남편과는 좀 반대되는 성격이었죠. 남편이 연애할 때도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그 누나는 온갖 말썽은 다 부리고 살았다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도 문제하고 동네에서도 유명하고 남자 문제도 좀 있었고요. 시부모님도 속 많이 썩었다고 하시더군요. 남편하고는 아예 다른 성격이라길래 남매인데 그럴 수도 있구나 좀 신기하긴 했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동생 여자친구라고 하니 누나는 자기가 직접 봐야겠다고 했대요. 그렇게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참 무례하고 까칠하더라고요. 그때는 결혼했을 때도 아닌데 바로 신우 노릇하면서 저한테 엄청 싸가지 없게 굴었습니다. 자기 앞가름도 못하고 그 나이까지 사고만 치고 다니면서 성격도 장난 아니고 사치도 심하고 한마디로 그 집의 골칫덩이 같은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누나다 보니 잘 챙기려 하고 말도 잘 들었죠. 저는 첫인상도 그렇고 너무 별로였고요. 누나는 어디 하나에 정착도 못하고 이 일 저 일 하다가 뒤늦게 뜬금없이 주식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또 주식에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는지 그걸로 돈을 꽤 많이 벌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아나무인 성격인데 갑자기 돈까지 많이 벌게 되니 더 장난 아니었죠. 저는 남편과 달리 기분 나쁜 게 있으면 티도 내고 말도 하다 보니 그 누나도 별로 저를 좋게 안 봤어요. 은근히 헤어지라는 소리도 좀 했던 것 같고요. 저도 싫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 준비할 때 터지게 됐죠. 누나가 남편에게 좋은 정보 있으니까 투자하라고 했고 남편은 결혼 자금으로 쓸 2천만 원을 거기다 넣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돈, 시부모님 돈 합쳐서 8천을 해오기로 했고 저는 제 돈, 우리 집에서 해주는 돈을 합쳐 1억 정도를 해올 수 있다 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자금을 합쳐서 준비를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 2천을 빼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누나가 한다는 주식이 일반적인 주식도 아니고 선물 옵션 같은 좀 위험한 주식이더군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남편은 좋은 기회라고 자꾸 저를 설득했어요. 제가 끝까지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남편은 저 몰래 2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결론적으로요. 다 날려먹었습니다. 그 일로 결혼을 엄내 만에 소리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 와중에 누나라는 작자가 저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하는 겁니다. 내 동생 돈으로 한 건데 네가 왜 난리냐. 내 동생 돈이 네 돈인 줄 아느냐 이러면서요. 결혼자금인데 그게 왜 지 동생 돈이라는지 모르겠더군요. 그 일로 서로 심하게 싸웠어요. 저는 아무리 연애 기간이 길었어도 저런 미친 신우가 있는 집으론 결혼 안 한다 생각하며 남편과 결혼이고 뭐고 쪽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누나라는 인간은 동생 돈은 물론 시부모님 돈까지 날려먹고 잠수를 탔더군요.
가족 돈 날려먹고 남자랑 도망을 간 겁니다. 진짜 끝까지 답 안 나오는 인간이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당시에 맨날 술 먹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미 헤어지자고 한 마당에 모른 척해도 됐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이 남아있었던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어요. 왠지 제가 없으면 의지할 곳 없는 남편이 콱 죽어버릴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을 다시 받아주고 결혼도 한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하되 다시는 누나와 상종하지 않겠다, 연락도 하지 않겠다 다짐을 받았습니다. 가족 돈까지 그렇게 해먹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상종하지 말자고 하면서요. 남편도 제 말에 동의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그 누나는 동생 결혼식 날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잠수를 탔으니까요. 제 입장에선 안 나타나는 게 더 좋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 동안 딱히 근황도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과의 통화에서 신우의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설마 아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생각했어요. 남편이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 일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저희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동생은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5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느냐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돈이 좀 나가서 생활비가 모자라다고 하면서요. 일주일 뒤에 알바비 받으니까 그때 바로 갚겠다 했습니다. 동생이 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매형한테 물어보고 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도 동생은 저한테 한번 빌린 적이 있었는데 약속된 날짜에 이자까지 살짝 쳐서 잘 갚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50만 원만 상연히 빌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완전 정색을 하면서 우리 생활비도 빠듯한데 50이 어딨냐고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남도 장모님한테 말하면 되지 왜 굳이 당신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저는 좀 황당하더라고요. 비상금 통장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저로서는 좀 섭섭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처남이고 생활비 때문에 빌려달라는 건데 저렇게 칼같이 자르나 싶었어요. 돈이 진짜 없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다시금 남편의 비상금이 떠올랐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모으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돈을 그렇게 모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뭔가 섭섭하고 석연치 않은 기분에 남편이 잘 때 폰으로 계좌를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비번은 늘 같은 걸 쓰다 보니 계좌를 보는 건 어렵지 않았죠. 그런데 그 계좌의 돈이 그 짧은 기간 동안 확 줄어있는 겁니다. 몇백만 원이나요. 도대체 갑자기 큰 돈을 뭐 했었나 생각하면서 내역을 봤죠. 그런데 저는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님과 아버님께 각각 100만 원씩 이체한 내역이 있더군요. 그것도 어버이날에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형님한테도 100만 원을 같이 보낸 겁니다. 그렇게 총 300이요. 저 그거 보는데 너무 벙찌더라고요. 분명 저한테 어버이날 양가 부모님께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 했으면서 자기 부모님한테 200, 거기다가 연락 끊은 줄 알았던 누나한테까지 100을 보냈으니까요. 한창 멍하게 있다가 제정신이 드니까 그때부턴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더군요. 저는 그렇게 찾는 김에 더 폰을 뒤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남편의 월급이 여지껏 제가 알던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저한테 말했던 것보다 50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었어요. 그 50은 자기 비상금 통장에다 여지껏 넣어둔 거고요. 한마디로 자기 용돈에서 조금씩 모아 비상금을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아내인 저한테 월급 액수까지 속여가며 월급에서 나온 돈으로 비상금을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뒤통수 맞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연년생 애들 키우면서 빠듯한 살림으로 아등바등 살았는데 남편은 여지껏 보란듯이 월급 자체를 속였다니요. 또 그걸로 몰래 비상금 만들고 자기 가족들한테 300이나 홀랑 썼다니요.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저는 그 즉시 일어나서 남편을 깨워 따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죠. 나한테 뭐 속이는 거 없느냐고. 남편은 갑자기 뭔 소리 하느냐 그러더군요. 제가 3번이나 물었더니 남편은 떠보지 말고 그냥 말하랍니다. 그래서 말했죠. 어버이날 어머님 아버님한테 각자 100만 원씩 보내드렸어? 제 말에 남편 당황하더라고요. 게다가 형님한테도 100 보내드렸고 여유 없으니까 어버이날 그냥 지나가자고 하더니 시댁에는 무려 300이나 했네. 나도 모르게? 제 말에 남편 갑자기 미안하다고 막 하더군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린 거네. 나 몰래 당신이 용돈도 드리고 식사까지 대접한 건데 사람 우습게 만드니까 좋아? 당신 부모님은 몰래 챙기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왜 입 싹 닦는데? 제 말에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던데 시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도대체 형님한테는 돈을 왜 줬어? 여태까지 연락하고 있었어? 아, 그게 얼마 전에 연락이 왔거든. 연락 왜 했대? 당신이 날린 2천만 원 그거 돌려주려고 연락했대? 제 말에 남편은 막 인상을 찌푸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일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도 도움 주려고 한 건데 그렇게 될지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버이날에 부모님 뵈러 갈 건데 올 수 있냐 그래서 나도 간 거야. 그래도 누나인데 어떻게 모른 척하냐. 당신은 우리 누나 질색팔색 하는 거 아니까 말 못한 거고 그날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해도 풀었는데 누나도 사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동생 된 마음에 안타까워서 100 보내준 거야. 저는 남편의 되도 않는 변명을 듣는데 그저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아, 그러셨어? 근데 그렇게 통 크게 보내준 당신 비상금이라는 돈은 결국 나한테 월급 속이면서 따로 모아둔 거대? 남편도 헉 하고 놀라면서 저를 보더라고요. 나한테 도대체 속인 게 몇 개야? 뒤통수를 도대체 몇 번을 치는 거냐고.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게 아니라 내가 속이려고 비상금을 모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것저것 돈 들어가는 일이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따로 안 모으면 전부 다 쓸 것 같더라고. 사람이 여윳돈이 따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좀 따로 모은 것뿐이야. 그리고 그 돈은 네 식구들한테 홀랑 쓰고 상현이가 일주일 안에 갚는다고 50만 원만 빌려달라 했는데 돈 없다고 단칼에 거절했던 건 기억 안 나? 네 누나는 불쌍하다고 100만 원을 그냥 보내주면서 내 동생은 옷이 빌려주는 것도 못하겠어? 그 말인 즉슨 그 비상금 순전히 너랑 네 가족한테만 쓰겠다 그 말인 거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 가족 내 가족이 어딨어. 나도 당연히 장모님 장인어른도 용돈 챙겨드리고 싶었지. 근데 장모님이 아시게 되면 바로 당신 귀에도 들어갈 텐데 그럼 당신이 이 돈 어디서 났느냐 그럴 테고 그래서 차마 못 드린 거야.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처남도 그렇게 돈 빌리는 습관 그거 안 좋아. 그래서 안 빌려준 거야. 버릇들까 봐. 터진 입이라고 저런 소리를 해대는데 너무 열받고 기가 막히니까 눈물이 마구 나더라고요. 남편 꼬라지도 보기 싫어서 그대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고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저런 인간이랑 도저히 한 공간에 있기 싫더군요. 그래서 무작정 나온 겁니다. 몇 시간이나 집 주변을 배회하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저런 인간을 뭘 믿고 애를 연년생으로 낳았는지, 뭐하러 일은 그만뒀는지, 아니 애초에 저런 인간이랑 왜 결혼을 했는지 너무 큰 배신감에 눈물만 흘리며 생각을 곱씹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애들이 깨서 운다고 저 찾는다고 문자 계속 보내더군요. 남편은 꼴보기 싫지만 애들이 걱정돼서 결국 다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 어쩐다 했지만 속인 게 어디 한두 갠가요?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이 일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다.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는 한동안 아예 대화 없이 지냈죠. 저는 그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생각 같아선 당장 이혼인데 어린 아이가 둘이나 되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덮어두고 지나가기엔 제 속이 너무 터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믿음도 다 사라졌고요. 월급도 속이고 몰래 비상금 모으고 정작 그 돈으론 자기 가족들 챙기고 연락 안 한다던 누나랑 연락하면서 돈까지 주고 심지어는 어버이날도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는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해놓고 사실은 시댁 간 거고 어쩜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해대는지 제가 여태까지 알아왔던 남편의 진짜 모습은 뭔지 낯설고 정이 떨어지더군요. 게다가 다 알면서 시침이 떼고 모른 척했던 시댁 식구들까지도 한 통속 같았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결국 안 되겠다 이혼하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었어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적당히 지나가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냐면서요. 어린애들이 둘이나 있는데 무슨 이혼이냐며 애들 생각은 안 하냐, 이혼을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결정하느냐며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너는 나를 계속 속이면서 그걸 저버린 거다.
내가 너한테는 애 키워주고 살림이나 해주는 사람으로만 보였느냐. 게다가 우리 엄마도 돈 한 푼 안 받고 우리 집 와서 육아하는 거 도와주는데 네가 사람이면 최소한 그 비상금의 일부는 우리 엄마한테 고맙다고 썼어야 맞는 거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입 싹 닫고 너네 집에만 뒷구멍으로 챙기니 좋더냐 그랬죠. 남편은 남은 비상금 저한테 다 주겠다. 앞으로는 비상금 안 모으겠다 하더군요. 제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것도 아닌데요. 저는 싫다고. 사람 정 떨어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던데 내가 지금 딱 그렇다. 당신하고 도저히 계속 못 살겠다 했습니다. 남편은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닌데 겨우 비상금 조금 만들었다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면서 펄쩍 뛰었어요. 제가 겨우 비상금 때문에 헤어지자는 것도 아닌데 모르는 건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저는 그냥 끝내자고 말했죠. 남편은 절대 이혼 안 할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받자마자 고함부터 지르더군요. 너 왜 내 동생 힘들게 하니? 동생 된 도리로 누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는 가족 인연을 다 끊어야 속이 편해? 왜 내 동생을 네 맘대로 쥐고 흔들려고 해? 너 처음부터 맘에 안 들었어. 결혼 절대 하지 말라고 반대하려다가 내가 참았다고. 그러면서 생 난리를 치는데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됐는데 뻔뻔하게 난리를 치나 싶어서 얼마나 열받던지요. 게다가 남편은 그 사이에 자기 누나한테까지 다 얘기했다 생각하니 그것도 또 열이 뻗쳤죠. 그런 얘기까지 전화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했나 보죠? 내가 전화해서 물어봤다. 왜?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무슨 일 있느냐 물어봤다고. 이래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누나랑 동생 사이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니까 좋니? 저도 분노하며 따졌습니다. 그러는 형님은요. 동생 결혼자금 날려먹고 도망간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잘도 짓거리시네요. 뭐라고? 짓거려? 그래요. 아니 그래. 누나랑 동생 사이 갈라놓으니까 좋냐고? 그러는 너는? 동생 결혼도 파토나게 하려더니 이제는 이혼까지 시키려니까 좋니? 네 동생이 불쌍해 보여? 아니, 네 동생 같은 인간이랑 살았던 내가 더 불쌍해. 네 동생은 같이 사는 와이프 속이고 따로 뒷돈 챙겨서 지네 가족만 챙긴 인간이야. 대놓고 거짓말해 대면서. 그리고 너는 가족들 등골까지 빼먹고 도망간 주제에 어디서 남한테 되도 않는 충고질이야? 네가 남한테 충고할 주제나 돼? 네 인생이나 제발 똑바로 살아. 다른 사람 인생까지 망길 만들지 말고. 분명히 말하는데 네 동생 네가 이혼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야. 그건 똑바로 알고 있어라.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는데 싹 차단해버렸죠. 그리고 바로 이혼 서류 받아와서 남편에게 줬습니다. 그나마의 이혼에 대한 고민도 그 형님이라는 작자가 싹 날려줬거든요. 저는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이 이혼할 거다 했고 남편은 못한다고 버티더라고요. 저는 버티면 소송도 할 거다.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는 집은 어차피 전세니까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전세금은 지분 똑바로 나눠서 갖자고 했죠. 남편은 이혼 안 하겠다고 계속 버텼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소송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같이 사는 게 너무 껄끄러워서 결국 나와서 친정에서 지냈고요. 그 기간 동안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신우라는 작자 때문에 결혼이 깨질 뻔했을 때요. 그때 결혼을 하지 않았어야 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지네 누나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알면서 제 말은 무시하고 결혼자금 빼돌려서 줬을 때 그때 얼마든지 나를 무시하고 속일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눈치챘어야 했어요. 그때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정도 크고 그 누나라는 인간하고만 영 끊으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남편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저는 애들 키우고 살림하게 만들고 저희 친정 엄마까지 고생시키면서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저 속이고 그런 인간을 제가 뭘 믿고 계속 살 수 있겠나요? 어린애들 생각하면 이혼이 맞나 싶으면서도 저만 생각하면 무조건 이혼이다 싶은 겁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 도중 남편은 결국 협의 이혼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저희는 협의로 재산 분할, 양육비 등을 얘기하고 끝을 냈습니다. 저는 계속 부모님 집에서 지내면서 둘째가 돌 지났을 때부턴 바로 다시 취업을 했어요. 언제까지 부모님 집에 신세를 질 수도 없고 제가 빨리 벌어서 작은 집에라도 독립을 하겠다는 다짐으로요. 그렇게 이혼을 바쁘게 지내는데 전 남편이 한 번은 전화가 왔더군요. 술 먹고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누나가 자기 이혼하면서 받은 전세금 들고 또 도망갔대요.
자기 누나라서 고소도 못하고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면서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 결혼했으면 당신하고 아이들이 내 가족인데 내가 멍청했다느니. 한 번 당하면 속인 사람이 잘못이라지만 두 번 당하면 속은 사람도 잘못이라는 말이 있죠. 지네 누나가 어떤 인간인지 알면서도 참 한심하다 싶더군요. 게다가 저랑은 이제 끝인데 왜 저한테 하나만한 하소연들을 하나 싶고요. 저는 대꾸 없이 가만히 있다가 당신 주정 들어줄 이유 없다고 다시는 전화하지 말아라 한마디 하고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었고요. 제 뒤통수를 몇 번이나 친 전 남편. 저는 치가 떨려서 결국 이혼했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잘 살았으면 싶기도 해요. 애들을 위해서요. 진짜 누나를 위한 게 무조건 덮어주고 돈 쥐어주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제발 좀 깨달았으면 하네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애들 위해서라도 열심히 잘 살아야겠죠. 누군가는 저보고 묻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 아니냐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 일로 이혼까지 하냐고요. 하지만 당사자인 저는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그때의 제 선택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비상금 문제가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와 믿음의 문제였으니까요.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또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내가 또 뭔가 속고 있고 기만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끊임없이 오해하고 불신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긴 힘들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가 더 노력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두 딸이 제 곁에 남았으니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남는 건 있다 싶네요. 앞으로도 아이들 건사 잘하고 부모님께도 잘하며 그렇게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살 아이를 키우며 아동복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이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서운하고 서러웠던 감정들이 명절을 기점으로 확 터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도 명절을 앞두고 시부모님께 참 섭섭하고 서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섭섭함의 앙금은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저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년가량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성격이 선하고 착해서 싸우는 일도 없이 잘 만나왔죠. 나이도 적지 않으니 결혼 생각도 어느 정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만나 뵌 후 결혼에 대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결혼 생각도 하는 사이다 보니 서로의 부모님을 찾아뵌 적이 있거든요. 남자친구가 워낙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다 보니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그러신 분들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만나뵈니 전혀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이고 무례하실 정도로 솔직하셨어요. 무엇보다 저를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고요. 저희 엄마는 이혼하시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시며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는데요. 이혼 가정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혼 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숨기거나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 입장에선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처음 만난 저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실 정도로요. 자기 아들은 좀 정상적이고 복닥한 가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여자와 결혼했으면 했는데 제가 성에 차지는 않는다면서요. 예상치 못한 홀대에 저도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들이 원래 좀 격없이 말하신다면서 대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도 이렇게 나를 홀대하시는데 결혼이라도 하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짐작이 갔거든요. 남자친구는 매달렸지만 저는 결국 헤어짐을 고했죠.
서로 좋아하는 남자친구와의 헤어짐.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취급을 받으며 고생길이 뻔한데 결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쯤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몹시 고민하고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말했고 많은 대화 끝에 저희는 아이를 낳기로 하고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도 하기로 하고요. 헤어지려 하다가 임신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됐고 결혼도 하게 된 거였죠. 제가 아이를 가졌다 한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저를 탐탁치 않아 하시는 건 똑같았습니다. 실수라고 치면 똑같이 실수한 건데도 저에게만 결혼 전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애부터 가지냐는 핀잔도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배는 불러오고 있어서 저희는 급하게 준비한 후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쓰기 어려운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될 때쯤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 출산 후에는 집에서 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집안일도 다 제 몫이 되었죠. 처음 해보는 육아가 너무 힘들기도 했고 아이도 잠을 잘 안 자는 편이어서 저 역시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생활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데다 제 개인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운동도 못 하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더라고요. 아, 이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많이 힘들다고 하는가 보다 깨달을 정도로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나날들이었는데 저를 더 힘들게 한 건 시부모님의 말과 행동이었어요. 아이 출산 후에도 여전히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틈만 나면 오셔서 이런저런 살림이나 육아 간섭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집이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은 저희 집 올 때마다 무슨 도깨비 나오겠다. 너는 생전 집도 안 치우고 사니? 싱크대 위에는 뭐가 이렇게 많아? 하면서 오시자마자 잔소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주방이 워낙 작기도 하지만 싱크대 위에 아이 젖병 소독기, 젖병 거치대와 분유, 그 외에 아이 물건이나 장난감 등을 씻어서 말려둔 게 있다 보니 어수선한 건데 그걸로 자꾸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집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고 사니? 여자가 부지런해야지. 엉덩이 자꾸 붙이고 앉아있으면 집 개판되는 거 순식간이다. 원준이는 회사 나가서 힘들게 돈 버는데 너는 집에 있으면서 사모님 마냥 떡하니 앉아서 애만 보고 있을 거야? 저도 틈나는 대로 치워요. 거짓말 하지 마, 얘. 치우는데 이렇게 어수선하니? 그러고선 저희 집 냉장고도 수시로 확인하셨어요. 남편이 워낙 냉동 인스턴트 음식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좋아해서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사서 잘 쟁여둡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뭐라고 하셨죠. 원준이한테 이런 거 먹이니? 그거 원준 씨가 먹고 싶다고 직접 사놓은 거예요. 집에서 이런 거 안 먹었었는데 네가 똑바로 밥을 안 챙겨주니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원준이한테 밥 뭐뭐 해주니? 어디 말해봐라. 특별한 건 없어요. 뭐 찌개나 국 해줄 때도 있고 이것저것이요.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에 신경 좀 써라. 요즘 여자들 애 하나 보는 것도 힘들다고 징징거리는데 우리 때는 애 보면서 집안 살림 다 했다. 시부모까지 모시고. 네. 어머님은 오실 때마다 잔소리를 한 트럭 퍼붓고 가셨어요. 살림뿐만 아니라 육아에 관한 것도 모두 입을 대셨죠.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차라리 안 오셨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육아와 살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아이 태어나고 8개월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셨어요. 그렇다고 육아와 살림을 거들어 주셨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저는 육아에 어머님 시중까지 들어야 해서 더욱 바쁠 뿐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둘러서 말한 적도 있지만 저희 엄마가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살림을 똑바로 못하고 못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어쩔 수 없이 오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그때 임신 전보다도 살이 더 빠질 지경이었죠. 하지만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보다 힘든 건 제가 집에 있다고 돈을 못 번다고 무시하는 말투셨어요. 아이를 낳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게 어머님 입장에선 몹시 마음에 안 드신 것 같더라고요. 혜영이 네가 다니는 회사는 임신하면 그만두라 그러니? 요새도 그런 회사가 있어? 대놓고 그만두라고는 안 하지만 육아휴직을 쓸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요. 이전에 다녔던 분들도 임신하면 다 그만두셨고. 아휴, 너는 어째 회사를 가도 그런 데를 가니? 결국 너는 애 놓고 집에 푹 퍼져 있을 거란 말이잖아.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 결국 돈은 우리 아들 혼자 버는 거네. 아휴, 요즘 여자들은 어떻게든 직장 안 놓치려고 애 낳아도 악착같이 회사 다니고 한다는데 너는 그렇게 남편만 바라봐서 어쩌니? 그리고 네가 같이 벌어야 집도 마련하고 가게에 보탬이 될 텐데 너는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 참 보면 갑갑하다. 어머님은 제가 돈을 벌지 않는 게 몹시 마음에 안 드신 듯 했습니다. 솔직히 결혼할 때 시댁에서도 큰 도움은 받지 못했고 남편이나 제가 벌어놓은 돈으로 알아서 잘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둔 것도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집을 사겠느냐고 요즘 세상에 누가 외벌이를 하느냐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런 말들이 다 스트레스이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해도 하나하나 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서 저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8개월 정도가 지나고 제가 이제 안 오셔도 된다고 강하게 말씀드렸고 어머님도 그맘때 취미가 하나 생기셔서 겸사겸사 저희 집에 오시는 건 그만두셨어요. 어머님한테 구박받을 때 내내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은 아이가 조금 더 크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되면 바로 일을 찾아봐야겠다 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언니에게 소개를 받은 것이었어요. 저랑 조리원 동기였던 그 언니. 육아에 대한 힘든 점이나 스트레스도 같이 공유하면서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가 남편이 주재원으로 인도에 가게 되면서 언니도 여기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일은 인터넷 스토어에서 아이옷 판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마켓이 엄청 잘 되는 대박 쇼핑몰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소소하게 용돈벌이 정도로는 되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인도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일을 못할 텐데 이대로 방치하고 가기 아깝다고 저보고 맡으라더군요. 제가 아이옷도 잘 입히고 센스가 있는 것 같던데 할 생각 있으면 방법은 다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안 그래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저는 언니에게 도매 사입하는 방법이나 거래처 관리하는 방법, 상품 등록 등 쇼핑몰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부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언니가 운영하던 쇼핑몰을 제가 이어받게 되었죠. 사실 기존의 고객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제가 맡으면서 전반적으로 새롭게 바꾸고 싶었어요. 이왕 할 거 제대로 해서 소소한 용돈벌이로 끝낼 게 아니라 잘 나가는 쇼핑몰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천천히 전반적인 부분들을 리뉴얼하면서 재단장을 했습니다. 언니는 원래 안전하게 기본 스타일 위주로 판매를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좀 더 과감하고 다양한 색상과 패턴의 옷으로 쇼핑몰 분위기를 바꿔봤죠. 할인 행사나 이벤트도 자주 진행을 하고요. 제 적성에도 잘 맞고 제가 아이를 키우며 관심이 있던 분야다 보니 더욱더 신나고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판매가 크지 않고 미비하거나 언니 쇼핑몰에 원래 가입되어 있던 단골 손님들이 조금씩 사는 정도였지만 꾸준히 홍보도 하고 사진 분위기나 옷 퀄리티도 올려가다 보니 어느새 회원도 많이 늘고 매출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맘때도 어머님은 한 번씩 연락 와서 남편 밥은 잘 챙겨주느냐고 살림 게을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어머님께 저도 이제 돈 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지만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권에 접어든 다음에 말씀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는 그때까지도 따로 말씀은 안 드렸죠. 쇼핑몰 운영과 육아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하루가 달리 늘어가는 회원과 매출을 보며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남편은 그맘때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회사 상사에게 밑보여 찍히게 되었는데 그 일로 회사 다니는 게 지옥 같다며 저한테는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렸거든요. 남편은 금방 이직을 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어느새 넉 달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이력서 넣은 괜찮은 회사에선 연락이 안 오고 가끔 면접 전화가 와서 가보면 연봉도 너무 터무니없고 복지도 안 좋다며 남편이 먼저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나마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남편이 언제쯤 괜찮은 회사에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다른 회사 이직 말고 그냥 저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저 혼자 하기에는 좀 버거워 보인다면서요. 안 그래도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CS 응대도 해야 되다 보니 저 혼자서는 너무 빠듯하고 바빴거든요. 작은 사무실 구해서 직원이라도 쓸까 하던 찰나인데 남편이 같이 하자는 거였죠. 제 쇼핑몰이 한창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은 안정적인 월급이 나오는 회사를 다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 스스로도 제 쇼핑몰이 잘 된 지 얼마 안 돼서 안정기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생활은 하기 싫다고 당분간만이라도 자기를 직원으로 쓰라며 계속 매달렸어요. 결국 저는 괜찮은 회사 취업하기 전까진 직원으로서 내 일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함께 일을 한 지도 한 달 정도가 지났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전에는 명절 선물로 양가 부모님께 견과류나 유산균, 한과 같은 걸 드렸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괜찮으니 통 크게 한우 선물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도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판매점에 한우 선물 세트를 미리 주문해서 명절 전날 찾아가기로 했죠. 그렇게 명절을 코앞에 두고 막바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은 잔뜩 밀려있는 택배를 싸고 있었고 저는 CS 처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의 폰이 울렸어요. 남편은 전화 받을 손도 부족하다 보니 대충 택배 박스 위에 폰을 올려두고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어머님이시더라고요. 예, 엄마. 바쁘니? 아, 조금요. 괜찮아요. 밥은 먹었고? 예. 밥 잘 먹고 일해. 회사 생활 얼마나 고되니? 어머님은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사실을 모르십니다. 남편이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거든요. 나름 괜찮은 중견기업에 들어간 거라 다니는 동안 어머님이 기뻐하셨는데 이렇게 그만둔 거 알면 속상해 하실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아무 말 안 했죠. 예, 근데 무슨 일이세요? 설 전날에 올 거지? 예, 그렇죠. 그래, 혜영이한테 장봐올 거 미리 말해놨으니까 그거 잘 들고 오라고 하고 과일하고 생선 같은 건 좀 잘 보고 사라 그래. 애가 왜 그렇게 물건 보는 눈이 없어?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슬쩍 살피더라고요. 저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저 바빠서요. 이제 끊을게요. 아, 잠깐만. 너 혹시 설 선물 샀니? 우리 집 줄 거? 예, 주문해놨어요. 뭐 했는데? 혹시 또 견과류 사오는 거면 그냥 갖고 오지 마라. 집에 엄청 많아. 아, 견과류 아니고 이번엔 한우 샀어요. 한우? 예, 한우 세트면 꽤 비쌀 텐데. 그 말에 남편도 웃더라고요. 혜영이가 한번 그렇게 하자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 좋은 거 챙겨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남편 딸에는 저 기세워주려고 그렇게 말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말에 화들짝 놀라시더군요. 잠깐만, 양가 부모님? 그러면 혜영이 걔네 집에도 한우를 똑같이 한단 말이니? 예? 아니 왜? 무슨 그 집까지 한우를 줘? 돈 아깝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폰이 있는 쪽으로 쳐다봤어요. 남편도 당황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양가 부모님들은 똑같은 거 해야죠. 야, 됐다 그래. 네가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 집에 한우까지 갖다 바쳐야 되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거 사는 돈, 그 돈이 네가 버는 돈이지 혜영이 걔가 버는 돈이야?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기분은 지가 낼라 그래 아주. 아, 엄마. 사지마 너. 우리 집에만 주고 혜영이 집에는 그냥 뭐 참치캔 세트 그런 걸 하나 줘. 한 2만 원 안팎으로. 톡 까놓고 걔네 집에 아빠도 없고 엄마하고 여동생 둘밖에 없는데 누가 그걸 다 먹니? 내 말 들어? 우리 집만 해. 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놀라서 전화를 받아들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이만 끊어요. 저는 남편에게 폰 내놓으라고 했죠. 내놔. 나 못 참아. 어머님한테 좀 따져야겠어. 당신이 회사에서 힘들게 번 돈이니까 어머님은 한우 선물 받으시겠다고 하고 우리 집은 2만 원 안팎 참치캔이나 보내라고? 아, 엄마도 참. 폰 이리 내. 나도 못 참아. 그전에도 나 돈 안 벌고 집에만 있다고 사사건건 무시하시고 당신 아들 등골 빼먹는다고 뭐라고 하시고 내가 한우를 우리 집에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셔? 미안해, 혜영아. 내가 사과할게.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매번 당신이 사과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구절절 전부 당신한테 말 안 해서 잘 모르지? 당신 어머님 이런 식으로 나 맨날 개무시하고 우리 친정 욕했어. 정말? 그래. 괜히 이런 일로 당신하고도 싸우고 싶지 않아서 웬만한 건 내가 그냥 참았던 거야. 도대체 내가 그리고 우리 집이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한테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 거야? 일 안 한다고 구박하셔서 서준이 어린이집 보내자마자 일 시작했어. 아직 말씀은 못 드렸지만 나도 나 할 만큼 했다고. 저는 말하다 보니 너무 복받쳐서 엉엉 울었습니다. 알아. 미안해. 남편도 미안하다며 저를 달래주었지만 제 기분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 여태까지 어머님에게 당했던 거 다 얘기했고 이번에 명절에 가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 속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요. 남편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구박했는지 몰랐다며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명절이 다가왔어요. 마음을 단단히 먹은 저는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들고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은 현관 근처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우 사온 곳부터 주라고 하셨어요. 냉장 보관하신다면서요. 저는 말씀드렸죠. 안 사왔어요, 어머님. 왜? 그거 말고 다른 거 사왔거든요. 제 말에 어머님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아니, 한우 산다고 해서 그걸로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 사왔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뭐 사왔는데? 제가 한우 대신 선물로 사온 게 뭐냐고요? 저는 장바구니 안에서 그것을 꺼냈습니다. 바로 네 개들이 라면 한 봉지요. 여기요, 어머님. 이게 선물이에요. 제가 라면 봉지를 들고 있자 어머님도 앉아서 TV 보시던 아버님도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시더군요. 너 이게 뭐니? 뭐긴요. 라면이잖아요.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장난치는 거니? 너는 이게 재밌어? 장난 아닌데요. 뭐? 제 말에 어머님 눈이 희번뜩해지시더니 제가 들고 온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시더라고요. 얘가 진짜 미쳤나? 시부모 농락해? 라면 한 봉지 쳐들고 와서 선물이랍시고 준다고? 너 머리가 어떻게 됐어? 제가 진짜 미쳤나 보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난리가 나셨습니다.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고요. 저도 아랑곳 않고 말씀드렸죠. 기껏 사온 선물을 던지시네요. 너 진짜 미친 거야? 아니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원준 씨 힘들게 돈 벌고 저는 그 돈 받아 쓰는 입장인데 왜 똑같이 저희 집에 한우 선물 하느냐고요. 내가 언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바로 옆에서. 제가 들었다고 하자 어머님은 약간 당황하시다가 다시 화를 내셨어요.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기분 내고 쓰는 사람 따로 있어?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으면 안 되죠. 원준 씨 회사 그만두고 집에 있은 지 4개월 넘었고요. 제가 일한 돈으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전적으로 제가 돈을 벌고 있으니 저희 집에는 한우 갖다 드리는 게 맞고 원준 씨는 돈 한 푼 안 벌고 있으니까 라면 이거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악에 받쳐서 다다다 따졌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 제 얘기 듣고 뜨악 하시더군요. 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준이가 회사를 그만뒀다고? 그만둬도 진작에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밑에서 제 일 도와주고 있고요. 네가 뭔 일을 하는데? 쇼핑몰에요. 지난달 매출만 1,000만 원 찍었고요. 어머님 맨날 저보고 돈도 못 번다고 쓸모없다고 그러셨죠. 저 이제 돈 잘 벌거든요. 돈 못 버는 걸로 무시할 거면 이제부터 어머님 아들 무시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따지고 들자 아버님까지 역정을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바둑판을 엎어버리시더라고요. 저게 어디 시댁에 와서? 저도 그때부턴 거의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저희 부모님 이혼했다고 무시하고 애 키우는 며느리 직장 없다고 무시하고 어머니 원준 씨랑 통화하는 거 바로 옆에서 다 들은 제 심정 아세요? 저희 집에는 한우 세트 필요 없고 참치캔 세트는 하나 던져주라면서요.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한테 왜 그런 취급을 받으셔야 되냐고요. 저희 엄마 저 최선을 다해서 키워주셨고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런 취급 받아야 될 이유 하나도 없거든요.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저 라면 한 봉지가 딱입니다. 야, 너 나가! 제 말에 어머님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하고 아버님은 나가라고 삿대질하며 화를 내셨어요. 네, 저도 나갈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셔서 저 무시하시는데요? 원준 씨가 뭐 그렇게 대단한 아들이라고 저 무시하시냐고요. 저 무시하셨으니까 저도 어머님 아버님 싹 무시하고 살 겁니다. 마음에도 안 드는 며느리 이젠 없는 셈 치세요. 저도 마지막으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아이 챙겨 나왔어요. 그렇게 나오면서도 손발이 얼마나 떨리는지 몰랐습니다. 손 붙들려 따라 나온 아이도 엉엉 울고 저도 아이에게 이런 모습 보여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 길로 밖으로 나와서 씩씩대며 진정하고 있으니 남편도 곧 따라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차 시동을 걸었고 저도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만 계속 흘렸죠. 아이도 울고 있고요. 하지만 눈물은 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서러웠던 게 참 많이 쌓였는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던 말 하고 나니 좀 낫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신데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맺힌 게 많은지 몰랐다면서요. 부모님도 놀라시고 서운하시겠지만 솔직히 그간 당신 무시하고 함부로 한 게 맞지 않냐면서 자기가 만약 그렇게 당했으면 자기도 분해서 펄쩍 뛰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했으니 자기 가족은 저하고 서준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서운할 수도 있었지만 도리어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같아서 고맙더라고요. 그 후에 시부모님이 불이 나도록 제 폰으로 연락을 하셨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시부모님께 더 이상 혜영이한테는 연락 말아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본인만 가겠다고요. 시부모님은 남편에게도 저랑 결혼한 후에 변했다고 와이프 편만 드냐고 화내셨다는데 남편도 솔직히 혜영이나 처가댁 무시하고 고깝게 본 건 사실 아니냐며 우리 집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혜영이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랬대요. 남편 역시 강경하게 나오니까 시부모님도 더 이상 연락은 안 하시고요. 저는 시부모님한테 상처가 너무 커서 뵙기 싫고 시부모님도 애당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셨으니 안 보고 사는 게 해답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태까지는 그래도 시부모님이고 남편의 부모님이니까 참고 또 참았던 건데 솔직히 저도 이제는 경제력도 생겼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진 것도 맞습니다. 내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라는 말처럼 저를 좀 더 좋게 봐주시고 받아주셨더라면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더 노력했을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수입도 많아지면
당연히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처럼 좀 더 챙기려고 했을 거고요. 하지만 끝까지 그리고 저희 친정까지 무시한 건 시부모님이셨고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은 것뿐입니다. 안 보고 산다고 겁날 것도 없고 오히려 이렇게 계속 살았으면 싶기도 해요. 이번 명절 역시 저는 저희 친정 찾아가고 남편은 아이와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와 여동생이랑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다 오면 되니 명절이 더 좋네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잘 쉬다 오렵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